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일진하이솔루스, TKG 휴캠스, 대부마그네틱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진하이솔루스고요. 현대차, 넥소양, 승용, 수소 연료 탱크 공급이 여전히 약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 2년 동안 넥소 생산량 증대가 동사 이익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 넥소 생산량이 1000대를 살짝 넘은 거에 비해서 4월 한 달 동안의 판매량은 1395대라고 합니다. 1359대라고 합니다. 넥소 월 생산량의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백오더 같은 경우에는 5000대가 누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2년 연간 넥소 생산 정망치를 1.2만 대에서 1.3만 대로 약 1000만 대 정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 수주한 수소 승용차에는 51리터급 타입4의 수소연료 탱크 3개가 탑재되지만 수소 상용차에는 175리터급의 타입4의 수소연료 탱크 6개가 탑재가 되면서 용량도 커지고 개수도 많아졌습니다. 자, 수소 저장 시스템까지 함께 수주했기 때문에 수소 연료 탱크만 수주한 수소 승용차 프로젝트 대비해서 판가 및 마진율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9월 IPO를 통해서 확보한 유동성을 가지고 해외 생산기지 건설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규 고객사와 협상을 해서 수주를 따낸 다음에 건설을 계획하는 것이죠. 자, PC EV 양산 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 현지에서 수소연료 탱크 공급할 수 있는 형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연내 유럽 고객사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서 23년 캐펙스가 올해 대비해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버행 이슈와 함께 6월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 시 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또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과 넥소 생산량 증대 추대에 기인한 것으로 인해서 주가의 업사이드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5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TKG 휴캠스고요. 자, 질산 133만 톤, 그 다음에 MNB 42만 톤, 그 다음에 DNT 26만 톤, 초안 22만 톤, 온실가스 배출권 158만 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질산과 NMB 그리고 초안 등 같은 경우에는 1톤 판매 시 이익 규모가 고정이 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올라가면 딱 이익 규모가 딱 고정인 거죠.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DNT의 전방 제품은 TDI, 국제 스프레드 영업이익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설비 규모 확장과 TDI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TDI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기는 맞고요. 글로벌 수요가 250에서 260만 톤인데 코비드19 완화로 신축성 의료 수요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총 캐파는 360만 톤인데 이 세 개사가 과점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재로 천연가스, 나프타 등 석화 원료 그리고 연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세계사의 생산량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중 독일과 헝가리 TDI 생산 캐파는 93만 톤 가운데 30에서 50% 정도 가동이 축소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글로벌 수요의 18%에서 23% 정도의 수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구매가 쏠리면서 아시아 지역의 TDI 체인지 자체가 호황 국면에 직면을 하였다. 그래서 TKG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말고도 나머지 이익 규모에서 상당히 좋은 상태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처음 보는 회사인데 주가가 굉장히 한번 올랐었더라고요. 자, 신규로 소재 인가공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얻어지는 수산화 리튬을 양극재 업체에게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타 소재 등도 공급을 준비 중입니다. 자, 공장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전체 면적의 6분의 1은 이미 생산 체제를 갖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 확보가 되는 거에 따라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올해 1월에 2차전지 소재 임가공 사업 관련 수주를 공시를 했었고요. 올해부터 2차전지 소재 임가공 관련 매출이 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고객과 퀄을 통과하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매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증가되면서 수익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었던 EMF라고 하는 전자석 탈석기 이게 있는데 이거를 국산화했고 성장 기반에 구축을 하면서 탈석 장비 시장 내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생소로운 물론 이제 2차전지 관련 업계인 건 알겠지만 뭐 전자석 탈석기라든가 뭐 수산화 리튬 이쪽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재무제표까지 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일봉입니다. 자,
자, 수소주들이 오늘 좀 많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서 일진하이솔루스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아직도 좀 바닥권 위치에 있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일진하이솔루스고요. 우선 코스피 200 신규 편입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날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전일에 아무래도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4만원권을 좀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도 최근 일주일 흐름상으로는 순매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재무표를 보시면은 1분기 4억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동기 대비해서 모두 다 하락의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수소법이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삼아서 그래서 사실 마지막 하락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때가 제일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수소법 통과 이후부터는 쭉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30-4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TKG 휴캠스 보시면 이게 이제 그냥 휴캠스가 변경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앞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걸 볼 수 있겠고, 그 동력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좋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초입에 왔다라고 아까도 읽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뚫고 올라오고 있다. 과연 이제 전고점, 월봉상의 전고점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코스피 223위 상장 기업이고 1조 넘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읽어봤다시피 뭐 이익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뭐 거의 상한선까지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고, 또한 TDI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다 상승한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2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시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또한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뉴스 하나 있길래 잠깐만 보면 대우건설에서 이런 거 수주를 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이것도 아까 주가 보니까 되게 엄청 나더라고요. 최근에 상승을 엄청나게 했다가 지금 오늘 어제자 해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쌍끌이 매수 덕분에 좀 올라왔던 지난주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 상승, 하락. 아마 2차 전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약간 좀 들어가기가 좀 겁나는 부분이죠. 요 하단까지만 내려온다면은 뭐 매수할 만한 포인트이겠지만, 지금은 현재까지는 매수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뭐 수주한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수주 공시들이 나왔고, 49억 원, 뭐 69억 원 이런 것들 나왔고, 아직 1분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죠. 아직 나온 건 없고, 컨센서스 상으로 본다면 이번 연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주가가 올라가겠다라는 걸 좀 보입니다. PR은 떨어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공시들이 나와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뭐 작년 12월 이때는 혹시 어떤 사유로 좀 올라갔는지 체킹을 조금 해보면 여기도 결국에는 이제 공급계약 수주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결국 시황은 변하지 않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들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것 같고, 오늘 6% 떨어진 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떻게 샀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자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지금 요 세 종목 같은 경우 마지막 봤던 이 마그네틱과 휴캠스는 조금 지금 접근이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은 코스피 이제 정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주 남았나요? 2주 남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떨어지는 걸 보고 편입 이후에 뭐 자금이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매수 타이밍이 한 번 정도, 한 4만원 근처에서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수도법이 뭐 나오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적당선에서 하락이 나오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봉상으로 볼 때는 사실 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주들은 굉장히 많죠. 이제 두산피어셀도 있고, 두산피어셀도 오늘 무너졌거든요. 3% 무너졌고, 두산피어셀 사실 이제 제일 좀 주가가 좀 많이 무너진 쪽에 속하고, S피어셀도 이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5%가 빠지면서 다시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17% 정도 상승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U자를 커브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S피어셀도 사실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많이 물려있으신 구간들이 아마 여기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한 요쯤이 이제 평단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세를 빨리 이어갔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6월에 한번 터져지지 않을까? 그래서 6월에는 수익이 그래도 한 100만원 이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자금들을 좀 빨리 정리해서 또 다른 데 또 투자를, 물타기를 빨리 진행해서 나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쯤부터 슬슬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제가 실제 매수하고 수익까지 나는 과정들도 슬슬 이제 보여드리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같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 한번 먼저 봤고요. 나머지 두 개의 종목은 지금 현재 접근 상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